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시간이 다가왔네요. 방송하고 천마스 놓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또 내일을 위해서 또 편히 쉬셔야겠죠.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금리나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하고 숨고르기 장세,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거다. 그렇게 보는 것 같네요. 오는 12일에 발표될 물가 지표에 따라서 이 통화정책 컨센서스가 변화될 가능성에 관심이 좀 모여요. 여기에 또 미중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불확실성도 투자들의 관망세를 좀 키울 것 같습니다. 한국거래소 보니까 지난주 코스피 전주 대비 90.60이죠. 90.60포인트 상승해서 3210.01에 거래를 마쳤는데 지난주 코스피는 주식 양도세 개편 후 폭풍에 따른 급락을 딛고 주중에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집니다. 기후로 지난 8일에 0.5%가량 하락을 했는데 3200선은 지켜내는 모습을 좀 나타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보니까 외국인들이 4,823억을 순매수했어요. 외인들이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기관 애들은 1,983억, 개인이들 7,520억 매도했어요. 우리 개인 개미들이 많이 매도를 합니다. 요즘 불안한가 봐요. 그냥 좀 올랐다 하면 무조건 파는 거야. 이번 주 주요 관전 포인트 보면은 미국의 물가 지표, 그리고 미중 관세 협상 결과죠. 오는 10일에 발표될 물가 지표에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컨센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7월의 CPI, 7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8%, 근원 CPI는 3%, 각각 전월 대비 0.1% 정도 상승할 전망인데 9월 금리 인하 90% 이상, 연내 3번 금리 인하 기대가 유입된 상황에서 물가의 반등 지속은 금리 인하 그 기대가 유입된 상황에서 물가의 반등 지속은 금리 인하 기대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와 코스피 반등 동력이 통화정책 완화 기대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증시 추가 반등에 제동을 걸 변화라죠. 당분간 통화정책 컨센서스 변화에 따른 증시 등락을 감안해야 한다. 증시의 등락을 감안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안해야 한다. 지난달까지 증시를 좌지우지하던 사후관세 우려는 크게 완화가 됐고, 그런데 오는 12일에 중국의 관세 유예 기한이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이즈로. 미중 양국은 지난달 말 회담에서 90일 추가 연장을 논의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지연이 돼가지고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거죠. 시장은 아직 유예 연장 시나리오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합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이 불확실성 확대를 좀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고르기 장세에서 순환매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최근의 상승 종목 추경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하죠. 최대한 자제를 하고 오히려 주목받지 못한 그 실적 대비 저평가주, 이 저평가주 중심의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오는 12일에 미국 7월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미중 관세 협상, 이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맞물려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한번 볼까요? 보니까 11일에는 한국 8월 1일에서 11일 수출 지표 발표되네요. 그리고 12일엔 미국 7월 NFIB 소기업 지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7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13일에는 한국 7월 실업률, 그리고 일본 7월 공작기계 수주, 14일에는 미국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연설, 15일에는 미국 7월 소매 판매, 8월 뉴욕 연은 제조업 지수, 맞네요. 15일에 7월 산업생산, 7월 설비 가동률, 8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이게 발표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요. 한번 잘 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2일이 좀 중요하죠. 소비자 물가지수. 과연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빠지고 코스닥이 좀 오르고 그랬습니다.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죠, 코스피가. 영국도 보니까 0.06%좀 빠졌고 프랑스가 소폭 올랐죠. 독일도 막 좀 지저분하네요. 0.12%좀 빠졌습니다. 미국은 뭐 좋았죠. 나스닥 0.98, S&P 0.78, 다우도 0.47 모두 올랐다. 미국은 역시 꾸준하게 오릅니다. 필라도 올랐다. 0.79%, 5,678.0인데 5,700을 못 tu네요. 5,700을 뚫고 빨리 5,800대 가야 하는데 갈듯 말듯 하면서 상당히 지금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달러는 보니까 1391.50, 6.5원 정도 올랐고 달러 일본엔 147.65엔, 유가는 63.88달러, 일본 엔화가 941.57, 유로화 1619.85, 중국 이하나 193.57원입니다. 휘발유 1668.5, 국제금값 3491.3달러, 국내는 15만 1964.5원이네요.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부로 보니까 4.285네요. 4.285, 0.97%좀 올랐고요. 그리고 선물을 보니까 다우도 올랐죠. 0.63, S&P 0.97, 나스닥 1.16, 러셀은 0.17% 해가지고 다 모두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71,800원, 71,800원, 1.8% 올랐는데 더 올라야겠죠. 내일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일은 한 72,000원 정도는 뚫어주지 않겠나 보고 있어요. 72,000원 뚫고 73,000원까지 가기는 조금 벅차지 않을까. 하나 72,000원대에서 변동성이 있을 것 같고 우선주는 한 59,000원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삼성에 관련된 소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좋아요. 보니까 테슬라 그리고 애플 관련된 소식이 있어요. 또 다른 빅테크에서 한 방 때려줘야 돼. 빅테크 지금 가장 궁금한 건 그거예요. 엔비디아. 과연 엔비디아가 언제 승인을 하느냐, 그리고 언제 계약을 해서 물량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엔비디아 소식이 가장 저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다. 빨리 HBM 팔아야죠. HBM. 이 HBM의 그 단가가 높고 부가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 HBM을 통해서 삼성의 매출도 극대화되고 영업이익도 극대화되고 주가도 날아가는 겁니다. SK 하이닉스 보면 알잖아요. 하이닉스. 삼성한테는 만년 2등이었는데 항상 이젠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HBM 한 방으로 간 거예요. 한 방. 삼성한테도 빨리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새벽에 봬요. 굿나잇.